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 타히티 같은 섬. 처음 여기 살던 원주민들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바다를 건너왔을까요? 이걸 궁금해하던 노르웨이의 인류학자 토르 헤이에르달. 이 지역의 신앙이 남미에 있는 페루와 비슷한 걸 발견. 잉카 시대에 페루 사람들이 섬에 건너온 거 아닐까 가설을 세웠습니다. 문제는요, 페루와 이들 섬의 거리가 8,000km, 서울 부산 거리의 20배. 당시 뗏목으로 이 먼 거리 바다를 건넜다는 게 말이 되냐? 사람들이 비웃었죠. 그러자 헤이에르달 이걸 입증하겠다며 뗏목을 타고 직접 모험을 떠납니다. 그것도 식량 없이 배 위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활했고 물은 빗물을 받아 마시며 버텼죠. 고래상어의 공격까지 받았지만 잘 살아남아서 태평양의 라로이아 섬에 도착. 장장 101일 만에 8,000km 이동에 성공. 뗏목만 가지고도 바다를 건널 수 있다 멋지게 입증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설, 나중에 DNA 분석으로 틀린 게 확인되고 말았는데 그래도 이 계기로 탐험가로 유명해지게 됐죠. 가장 기본적인 배의 형태 뗏목. 물에 뜰 수 있게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기만 하면 되죠. 초기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구조라 인류 최초의 배로 불리고요. 그래서 무한도전 멤버들도 충주시 홍보맨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최초의 뗏목이 탄생한 배경,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난 지역, 물 위에 부러진 통나무가 떠 있는 걸 보고 그걸 튜브처럼 붙잡고 강을 건넌 원시인들. 그러다 문득 든 생각, 나무를 여러 개 엮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 뗏목,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본격적인 배의 형태가 등장하기 전까지 인류는 다 뗏목으로 강을 건너 다녔다고 해요. 서울에 나루로 끝나는 지명 많은 거 아세요? 광나루, 여의나루, 잠실나루. 조선시대까지 나룻배가 드나들던 일종의 항구였는데요. 강원도에서 강 따라 내려온 뗏목들의 종착지이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서울, 뗏목으로 얼마나 걸렸냐면요, 물이 좋으면 일주일 정도, 좋지 않을 때는 한 달이 넘게 걸렸다고 해요. 떼꾼들, 이렇게 오래오래 뗏목을 타고 서울에 온 이유는 뭘까요? 놀러는 아니고요, 일하러 왔습니다. 기차와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 운송수단이었던 뗏목. 뗏목이 운송했던 건 뗏목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통나무죠. 지금은 집 지을 때 콘크리트를 주로 쓰지만 옛날엔 나무가 가장 훌륭한 건축 자재였어요. 옛날 집을 보면 다 나무로 만들었죠? 그 중에서도 궁궐을 지을 때 질 좋은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경복궁을 지을 때도 그랬는데요. 그 많은 목재를 한양에서 다 구할 수 없었기에 산이 많은 강원도 지역의 오래된 소나무들을 뗏목으로 공수했다고 해요. 강릉, 삼척, 양양, 영월 등 여러 지역의 소나무가 경복궁 창건에 쓰였습니다. 그러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 한동안 복원되지 못하고 공터로 남아있다가 조선 말기 들어 흥선대원군이 재건을 시작했죠. 이때도 영월 지역의 소나무가 쓰였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영월 동강이 서울과 바로 연결되는 한강의 상류 지역이기 때문 뗏목으로 목재를 조달하기가 수월했던 거죠. 영월에 계시는 마지막 대꾼, 홍원도 어르신의 회상. 궁궐 중산은 나무는 이렇게 굵어야 되기 때문에 큰 거를 가져가기 못해서 산에서는 소를 달고 사람들이 굴리고 끄고 해서 강에까지 나와서 서울을 갔죠. 서울에서 나무가 예를 들어서 4m가 필요하면은 4m 50 정도 길게 잘라가지고 군형을 뚫고 머루달에 덩굴을 틀어가지고 묶어가지고 갔는데, 동강에서 출발한 영월 뗏목, 영월 읍내에서 남한강에 합류되고요. 단양, 충주, 여주를 차례로 지나 북한강과 합쳐지는 두물머리에 도착.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한강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 물길 1960년대를 마지막으로 끊어지고 맙니다. 여기는 경기도 양주군 능내리, 한강의 큰 물줄기를 가로막은 팔당댐입니다. 60년대 착공된 팔당댐 건설. 더 이상 강 아래 위로 배가 이동할 수 없게 된 거죠. 서울까지 가는 물길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이때부터는 자동차, 기차 등 다른 운송수단이 충분해져서 뗏목의 필요성이 사라지기도 했고요. 결국 뗏목,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으나 현대식 뗏목으로 부활합니다. 그게 바로 래프팅. 래프팅이 왜 뗏목이냐고요? 배가 다 거기서 거기 아냐? 할 수도 있는데 카누나 카약은 배 바닥이 V자로 뾰족하고요. 래프팅용 고무보트는 뗏목처럼 바닥이 평평하죠. 그리고 래프트라는 영어 단어, 뜻이 애초에 나무로 엮은 뗏목이라는 거 아셨나요? 바닥이 평평한 배는 잘 뒤집히지 않는 안정적인 형태지만 대신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협동해서 노를 저어야 하죠. 래프팅이 수상 레저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2차 대전. 전쟁이 끝나자 군용 고무보트가 전쟁 부산물로 남아 돌았대요. 래프팅이 처음 유명해진 곳은 북미 그랜드 캐니언인데요. 1960년대 미국의 한 여행사가 관광객들의 투어를 군용 고무보트로 진행했고요. 그게 재밌다고 소문이 나서 세계로 퍼져나간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미군들의 군용 보트로 래프팅
래프팅이 시작됐다가 90년대 들어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래프팅을 하려면 지형이나 물살 등 여러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래프팅을 할 수 있는 곳 대표적인 곳이 동강입니다. 래프팅 업체만 58곳이 운영되고 있죠. 동강이 래프팅으로 특히 사랑받는 이유는 빼어난 자연 환경 덕입니다. 총부 한 68km 구간 중에서 어라연이라는 곳이 주위 경관이 제일 뛰어난 곳이에요. 그 구간이 유일하게 또 차량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구간이에요. 물반 고기반이 정도로 자연생태계가 상당히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고요. 어라연, 많은 사람들이 동강 제1의 경치로 꼽는 곳인데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사이로 굽이치는 물길이 장관이죠. 상공에서 본 동강은 일직선이 아니라 물길이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흘러가는 공류천. 래프팅이 처음 시작된 그랜드 캐니언 콜로라도 강과 지리적으로 꽤 비슷한데요. 그런데 이 지형에는 지질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동강 일대가 우리나라에서 지리적으로 좀 독특하다는 거 아세요? 이곳은 석회암 지대인데요. 유럽에는 많지만 한국에는 영월, 삼척, 단양 등 태백산맥을 따라 일부 분포돼 있어요. 석회에서 시멘트가 나기 때문에 이 동네에 많은 게 시멘트 공장, 또 석회암이 풍화되면서 생기는 빨간색 토양, 이탈리아어로 테라로사라고 불리는 흙도 찾아볼 수 있죠. 강릉에서 시작된 카페 테라로사 아시죠? 네, 강릉에도 석회암 지대가 있어요. 석회암의 특징, 빗물이나 지하수 등에 잘 침식됐는데요. 침식이 진행되며 만들어지는 독특한 절경이 바로 동굴과 기암절벽. 동강 근처에는 천연 동굴만 250여 곳. 그중 영월의 대표적인 동굴 고시굴은요, 무려 4억 년 넘은 동굴. 동굴 길이만 3km가 넘고 다양한 모양의 종유석, 석순이 있죠. 이렇게 석회암이 물에 용해되어 형성된 독특한 지형을 카레스트 지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형의 특징, 협곡과 급류가 물살을 빠르게 만들어 래프팅을 더욱 짜릿하게 만들어주죠. 우리나라에서 카레스트 지형으로 가장 유명한 곳으로는 역시 한반도 지형, 동강과 연결되는 서강의 시작점에 위치해 있는데요. 한반도를 꼭 빼닮은 이 지형도 석회암의 침식과 퇴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네요. 참, 이곳에서는 래프팅 대신 뗏목 체험으로 한반도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다고 합니다. 래프팅으로 어라연을 지나다 보면 악명 높은 급류, 된꽃가리 여우를 만나게 됩니다. 물살이 세서 보트가 전복되기도 하죠. 지금이야 안전장비 덕에 보트가 전복돼도 위험하지 않고 스릴 있다고 오히려 좋아하지만요. 옛날 뗏목 타던 시절엔 굉장히 위험했던 곳. 떼꾼의 무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넘어오다가 뗏목들이 파손도 되고 부딪혀서 깨지기도 되고 뒤집혀서 저 떼꾼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고기를 잘 무사히 넘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만지로 내려오면 강폭도 넓고 큰 모래사장도 있고 그런 곳이 있어 해서 거기에서 다시 뗏목을 묶고 수리하고 가장 험한 급류를 무사히 지나면 나오는 곳 만지나루터. 떼꾼들이 쉬어가던 장소였대요. 일종의 고속도로 휴게소였죠. 60년대까지 이곳엔 전산옥이라는 유명한 주막이 있었는데요. 전산옥은 이곳의 주모 이름이기도 했는데 영월의 황진이로 불렸대요. 하루 종일 뗏목을 타는 떼꾼들이 부르던 아리랑, 정선 아리랑 가사에도 전산옥이 등장합니다. 이 전설적인 주막,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데요. 동강에서 래프팅을 하면 이 전산옥 만지나루토를 실제로 볼 수 있죠. 수상활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겠죠? 래프팅 안전하게 즐기는 법. 먼저 수상활동이니 구명조끼 필수, 또 바위에 다치는 일을 막기 위해 헬멧도 착용합니다. 동강은 다른 곳에 비해 강폭이 넓고 수량이 넉넉해 안전한 강에 속하지만요, 방심은 금물, 동승하는 강사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합니다. 영월 래프팅 업체들은 주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어요. 군청에서도 낡은 장비를 주기적으로 새 것으로 교체하는 등 안전한 래프팅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즐길 수 있겠네요. 수상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국내 52곳에 안전요원이 배치되고요. 또 신기한 점, 드론이 투입되어 물놀이 사고를 예방한다는데요.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구명투비를 던져주는 드론, 인명구조에 활용된다고 하니 신기하죠? 안전하고 재미있게 물놀이 할 수 있는 뗏목과 래프팅의 성지 영월, 여름, 영월로 놀러오세요.